네,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국내 증시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 뉴스에 따라서 크게 상승과 하락을 오고 가는 변동성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글로벌 이슈 속에 우리 시장 양대지수 일제히 좀 하락을 하고 있고 코스피는 더 깊게 눌림목 구간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이러한 가운데서 이제 지금 주도 업종들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업종도 어떤 게 있는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리서치의 박철순 대표와 오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 업종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 가장 먼저 2차 전지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실 2차 전지 기업들의 주가의 흐름은 그다지 좋지는 않고요. 최근에 코스닥에서도 바이오와 비교했을 때 좀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거든요. 대응 전략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사실 오늘은 뭐 증시 자체가 좀 밀리고 있다 보니까 2차 전지도 좀 함께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 특히 뭐 어제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었거든요. 지금까지 2차 전지 종목들이 크게 오르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전기차 캐즘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일단 폭발적으로 지금 전기차 수요가 늘고 있는 과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기차 쪽만 만약에 2차 전지 기업들이 계속 이제 베팅을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지금은 투자 매력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문제는 이제는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수요들이 생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별히 지금 ESS 관련된 배터리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미국과 유럽 중심의 탈중국 정책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라든지 그 밑에 있는 밸류체인들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기대감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탈중국 정책을 오랫동안 계속 지속을 해오고 있고 강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 미국 시장에서 ESS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중국 기업들이 수혜를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중국 기업들이 지금 퇴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반사이익을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고 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기업들 같은 경우가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고 지금 미국 시장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기준으로 봤을 때는 60기가와트시까지 지금 생산량을 늘리겠다라고 전략을 짰거든요. 그렇게 되면 중국에 퇴출이 됐을 때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생산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생산 현지에 이제 일단 공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세제 혜택까지도 받을 수 있어서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뿐만 아니라 삼성 SDI도 현지화 전략을 계속 강화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ESS가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폭발적인 성장을 할 때 이에 따른 수출 증가와 함께 더불어서 수익성 개선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같은 경우도 계속 정책적으로 탈중국을 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편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이번에 나왔던 여러 가지 정책들로 인해서 현지에 공장이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배터리 기업들이 유럽 현지에 공장을 갖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배터리 기업들도 현재 공장을 가지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번 정책 개편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소재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그룹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번 주에 조금 오르는 모습들을 보였던 게 바로 이 정책 때문이었는데 헝가리를 중심으로 해서 에코프로 그룹 자체가 일단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책에 따른 오히려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ESS 중심의 실적 개선은 확실하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런 정책적 특히나 중국을 압박하는 정책이 나오면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더불어서 만약에 전기차 수요까지 개선되는 게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주도 섹터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바닥은 이제 찍었기 때문에 실적적인 면에서도 숫자가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실적만 턴어라운드가 되는 종목군들이라면 지금도 담아볼 수 있는 종목들이 많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어제는 전고체 기대감이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도 2차 전지 기업들 강한 상승이 나왔고요. 오늘 뭐 대표적으로 엔캠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원 이슈로 하한가 기록한 다음에 2거래일 연속 강세 나타나고 있고 그 종목을 잘 선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증권가에서도 뭐 긍정적인 리포트 좀 쏟아지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떠한 종목 눈여겨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뭐 일단 배터리 셀 기업들은 다 일단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LNF고 사실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언급드릴 때 제가 항상 이 종목 한 종목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LNF는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기업입니다. 일단 양극재를 기반으로 만들고 있는 소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이 회사가 최종 고객사가 어떻게 보면 테슬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테슬라가 올해 들어와서 1분기와 1월 달과 2월 달 판매량을 봤을 때 작년 대비해서 상승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양극재에 대한 수요가 더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지금 양극재 판매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주량 같은 경우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그동안 굉장히 좀 아픈 손가락이었던 이 양극재가 다시 한번 실적으로 전환되는 그런 터닝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가장 역시나 기대하는 것들은 LFP 양극재 출시입니다. 3분기 때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LFP 양극재를 생산하는 기업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LNF라는 기업인데 사실 지금 LFP가 중국이 원래 압도적으로 잘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NCM이라든지 이런 삼원계 배터리 소재들이 사실 뭐 기가 약간 죽어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LFP 쪽을 대부분 다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가장 핵심 소재인 이 양극재를 만드는 게 바로 이 LNF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장 빠른 출시를 지금 앞두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이미 공급 계약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일단 기본적으로 SK온 쪽에도 조단위 계약이 있었지만 이번 주에 또 하나 호재가 나왔죠. 삼성 SDI 쪽으로도 1조 원이 넘는 규모의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이 나왔습니다. 일단 모든 배터리 셀 기업들이 이 회사의 양극재를 빨리 선점하기 위해서 공급 계약을 빠르게 서두르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미 수주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실적은 확실하게 변화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적도 지금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상태고 다만 이제 이번 주에 좀 급등이 나와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많이 올라 보입니다. 그런데 장기 차트로 돌렸을 때는 아직도 정고점 대비했을 때 상당히 낮은 구간이 있다는 거죠. 2023년도에 한 35만 원 가까이까지 올라갔던 종목인데 아직 15만 원도 채 되지 않은 종목입니다. 실적은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정고점 돌파하면서 이제는 상승률을 더 높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는 개인적으로는 한 18만 원 정도 선까지 한번 올려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좀 짧게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3만 원 정도 선으로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국내 셀사들과의 계약 소식 여러 가지의 모멘텀을 안고 있는 LNF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흑자 전환에 성공할 수 있을지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렇게 2차 전지 먼저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그 AI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구글 이슈로 인해서 반도체 기업들의 힘이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인데 그 가운데서도 삼성전기는 또 버텨줍니다. 기판 관련된 기업들의 뷰도 여전히 좀 뜨거운 것으로 좀 확인되고 있는데요. 기판 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반도체와 비슷한 흐름들이 이어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네. 아까 지금 구글 관련된 이슈 말씀해 주셨는데 구글이 뭐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해서 반도체 수요가 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오히려 반도체주 못 사셨던 분들에게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왜 기판 쪽을 반도체와 비교를 해드렸냐면 반도체 쪽 특히나 AI가 확산이 되면서 HBM 수요가 극단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용 반도체를 좀 덜 만들고 HBM 쪽으로 공정들을 대부분 집중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범용 반도체가 부족해지면서 실질적으로 범용 반도체 가격도 급등을 했죠. 오히려 HBM보다 수익성이 더 나오는 범용 반도체가 생길 정도로 모두 다 지금 잘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쇼티지가 지속이 되고 있으니까요. 기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일단 기본적으로 AI 쪽에서 가장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기판은 지금 FCBGA로 알려져 있는 상태고 실질적으로 이게 공정 난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공급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증설을 하더라도 상당히 수요를 높이기가 좀 어려운 그런 기판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FCBGA가 공급 쇼티지가 지속이 되면서 관련된 제품들, 기판들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은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수익이 더 많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FCBGA를 집중하고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범용 반도체만 만드는 기업들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FCBGA 쪽 이제 공급이 더 많아지고 범용 반도체 수요 만들어지는 생산량이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 이 쇼티지가 생산이 되면서 범용 기판과 그다음에 AI 관련된 고성능 기판 모두 다 가격 인상과 더불어서 수익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AI 칩 같은 경우가 고성능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고성능 기판 수요도 급증을 하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 수주가 실질적으로 많이 밀려 들어오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기대감만 있는 건 아니다. 지금 그만큼 공급이 부족하고 빅테크 기업들도 지금 기판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지금 쇼티지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삼성전기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좋을 것 같지만 일단 기판주 전체적으로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고 기술적으로만 잘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판이 없어서 AI를 못 만든다, 이러한 이해까지 들리고 있고요. 여기다가 일본 기판 대표주들도 좀 가격 인상에 대한 움직임이 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가격에 대한 마진 기대감, 기판 관련된 기업들에게 좀 커지고 있는 듯한데 그렇다면 기판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까요?
일단 항상 우리 반도체 볼 때 SK 하이닉스와 이제 삼성전자 보는 것처럼 코어 자산으로 일단 삼성전기를 당연히 보는 게 맞다는 네. 판단입니다. 일단 가장 대형주기도 하고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높습니다. 기판 쪽뿐만 아니라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 같은 경우도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풀가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해서 주력 사업인 적층 세라믹 콘덴서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기판 사업 동시에 지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대표적으로는 삼성전기를 포트에 좀 깔아놓는 전략은 필요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또 이제 기대하고 있는 종목은 LG 이노텍입니다. 물론 뭐 대덕전자라든지 이런 많은 기업들 다 기대감이 있지만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우리가 카메라 모듈 쪽으로 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카메라 모듈 쪽도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이제 진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훨씬 더 많은 수요 증가와 더불어서 매출 증가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주요 기판 사업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알고 있는 FC CSP라든지 이런 주력 기판 같은 경우가 지금 공장이 풀가동 상태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가장 많은 수요 성장이 예상이 되는 FC BJ 같은 경우도 드디어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매출의 기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측에서도 이번 주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냐면 지금 공장들이 풀가동이기 때문에 우리도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증설을 할 것이고 증설을 지금보다 2배 이상 늘릴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줬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수요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FC BJ라든지 기판 쪽 사업도 굉장히 기대감이 있고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 사업부도 휴머노이드 시장 진출을 통해서 성장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G노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컨센은 지금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 같은 경우도 어닝 서프라이즈도 기대할 수 있어서 지금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전고점 저항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35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지만 하반기까지 기판 쪽 사업의 수요 증가를 계산해 봤을 때는 한 40만 원 정도 선까지도 중장기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판 관련해서는 반도체와의 연관성 이야기해 주시면서 쇼티지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LG 이노텍 중장기적으로 40만 원 선까지 내다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다음 업종 살펴볼 건요. 방산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방산주들이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 주목받다가 요즘에는 오히려 하락하고 끝날 때쯤 되니까 또 이제 중동에서 많이 주문할 거다 뭐 이러한 이야기 나오면서 급등하는 모습 좀 연출되고 있는데 방산 관련 기업들 지금 또 접근해도 괜찮을까? 타이밍 어떻습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봤을 때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이게 방산주가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또 조정을 좀 받았잖아요. 그쵸. 게다가 이제 이번 주에 조금씩 고개를 드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전쟁이 종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수요가 그럼 주느냐?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자국 안보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상태고 이미 전쟁을 통해서도 많은 무기들이 소진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국방비가 계속 증액이 되고 있는 기조는 유지가 될 것이고 재고 확충 수요와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수준은 계속 늘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이번 중동 이란발 리스크뿐만 아니라 그동안 반복되었던 지정학적 리스크로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의 가치가 재평가됐죠. 일단 빠른 납기, 그다음에 고성능 이런 것들이 전쟁을 통해서 계속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주가 더 많이 몰려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들어왔던 수주를 통한 매출 성장은 올해부터 본격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역대급 실적들을 대부분 다 기록을 했지만 올해도 그 이상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LG 넥슨이라든지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등등 대표 빅5 내에 있는 기업들 모두 다 관심이 필요한데 기술적으로만 여러분들이 타이밍만 잘 잡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중장기적으로는 2027년도까지도 구조적인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와중에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은 기업들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선별해서 베팅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방산 이야기할 때 방산 4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다면 이 4개의 기업들 가운데서 가장 좋게 보시는 기업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조금 전에 이제 그 기술적인 어떤 부담이 없는 종목, 그다음에 네.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종목들을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현대 로템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좋긴 하지만 일단 우주항공과 연결이 됐기 때문에 조금 변동성이 좀 큰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베팅하기에는 현대 로템이 좋다. 특히나 폴란드 K2 전차로 인해서 엄청나게 폴란드 쪽에서 수주를 많이 해오고 있는데 3차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루마니아라든지 페루라든지 이라크 쪽으로 수출 지역을 다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이 3개 지역에 이제 수주가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수주항공가 역대급을 기록하고 있지만 지금보다 3배 이상, 그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어서 지금의 주가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실적 전망 올해가 사실 작년에 1조를 달성한 이후에 1조 2천억 원 정도 영업이익을 바라보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세금과 수주
소식이 들린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도 가능하고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말 저점까지 내려와서 이제 반등이 나온 초입 구간입니다. 그래서 전고점 정도 25만 원 정도 선만 공략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수익률을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으로도 부담이 적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현대로템을 탑픽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철순 대표와 함께 시장 이야기 시간을 통해서 2차 전지, 기판 그리고 방산 업종과 관련된 기업들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가격 전략 자세히 소개해드렸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대표님과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